또 이러면 QE 되면서 아주 난리 나겠네. 장자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얼리버드 특강 배워서 써야겠다. 그리고 추가로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내가 일요일날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내가 컴퓨터 모니터가 두 개야. 게임용 모니터가 있고 위에 유튜브용 모니터가 하나 더 달려있어. 유튜브를 켜서 보고 있는데, 혹시 그 사람 알아요? 유튜버 중에? 마술사인데 수염나고 흑마술사, 이름이 준표인데? 흑마법사? 흑마술사? 어쨌든 그 사람이 이렇게 유튜브를 틀어놓고 마술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서 여자친구가 이렇게 보더니만 할 말이 있대. 뭔데? 그랬더니 살은 쪄도 되는데 저렇게 근육이 없으면 곤란하대. 약간 그 사람 체형이 약간 배가 이렇게 나오고 팔이 이렇게 가는 거 있죠. 뭔 느낌인지 알죠? 말랐는데 배만 나온 사람. 약간 그런 좀 느낌이라 갑자기 꼭 근육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알겠어 한 다음에 내가 이번 주 월요일에, 그러니까 우리 수업한 그날이죠. 월요일에 가가지고 헬스를 한 거야. 남자는 팔뚝이지 하면서 지금 막 이렇게 덤벨 컬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화요일이 됐어요. 어제죠. 지금 팔이 여기서 요거 이상 안 펴지거든요. 제가 지금 이게 팔을 펼 수 있는 최대 한계예요. 저 지금 약간 티라노사우루스 때 인상관계라서. 어제는 나 수업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나 여기다가 번호 적고 여기만 썼어. 저 위에 안 썼어. 한 문제 풀려면 저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써야 돼. 어제는 그런 상황이었고, 오늘은 조금 나아져서 한 요쯤까지는 실수가 있다. 그런 상황이니까 양을 부탁드립니다. 내가 붙일 수 있는 최대한을 못했어. 자, 3월 거부터 봅시다. 저 사실 고백 하나 하자면 올해 3월 안 풀어봤어요. 나 지금 처음 펴봐. 그래서 뭐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질문 있니? 우리 몇 번 할까? 21번 할까? 20번도 하자. 29번, 20, 21, 29. 그쵸? 그럼 마무리로 30까지 해야 되는 게 좋겠죠? 30번 봅시다. 이번에 누가 21번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오, 21번이 어려워요? 예,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근데 잠깐만, 여기 학원 근처에는 두끼가 없잖아. 거기 넘어으로 가야. 근데 거기서부터 오기는 우리 너무 멀지 않아? 이 시장 거기서 자꾸 걸어가네. 안 걸을만 하죠? 우리 단체로 10명이 다 같이 스윙 타고 오면 니네 스윙 못하지? 면허 없어서 못하지? 근데 타고 다니는 거 봤는데? 그것도 분명 스윙 어플에 둘이 같이 타지 말라 그랬는데 남자애가 앞에 타고 여자애가 뒤에 이러고 타고. 너 아니야? 너가 탔는데? 그거 면허증 그거 남자랑만 탄다고? 미친 거 아니야? 너 진짜 위험해. 면허증 없애고 오늘 가능하게 돼 있어가지고. 왜? 나 면허 등록 하라는데? 그거 그 등록 안 하고 넘겨도 되게 돼 있어서 저희 학교 선생님께서 누구 잡혀서 모객센터에 전화했더니 도청하는 물어보는 줄 알고 모른 척 해달라고 요청하고. 자, 위에 적혀있는 2차 함수는요, a, b를 꼭지점으로 하고 위로 블록하죠. 아래에 있는 이 무리함수는요, a, b를 시발점으로 하고 어느 쪽 방향으로 합니까?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가시거든요.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그럼 약간 함수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네요. 여기 a, b가 있으면 위로 블록한 2차 함수를 a보다 작은 쪽에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시겠죠? 그리고 얘는 a, b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무리함수겠네요. 함수 모양이 약간 있다는 느낌이라는 거고. 90도 돌리고. 90도 돌리고 싶다고? 아니 뭐 그런 돌리고 싶다는 게 아니고 뭐 모양이 그런 거. 자, 이제 fx 마이너스 알파와 fx 마이너스 베타는 0. 요걸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이 알파, 베타, 감마뿐 이다. f 알파는 알파를 지나고 f 베타는 베타를 지난다. fx가 알파 되거나 fx가 베타 되는 곳을 누르면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세 개의 합이 15가 될 때 f, a, 알파 플러스 베타. 원제 두번 알파, 알파 지나고 베타, 베타 지나니까 y는 x랑의 교점이 두 개 있어야 되고 거기서 괄호를 넣어서 감마 하나 더. 약간 이런 느낌이죠. y는 x를 이렇게 그렸을 때 얘랑 두 번 만난다고 치고 요 두 번 만나는 곳이 알파랑 베타인 겁니다. 그랬을 때 요 두 점은 여기 위에 있으니까 사실 알파, 알파죠? 베타, 베타. 그럼 우리가 상수함수 y는 알파라는 상수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y는 베타라는 상수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림 보고 대답해봐요. 이 fx가 이 두 개의 노란 줄이랑 총 몇 번 만나요? 네 번 맞죠? 여기 있길 무리함수는 정근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편함시 아래로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럼 4번 만나죠? 이렇게 그려지면 문제에서 했던 얘기를 틀려버리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느낌이 딱 오죠. 어떻게 돼야겠어? 저 두 노란 선 중에 하나는 어디여야겠구나? 꼭지점이어야겠구나 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죠. 아, 하나는 여기여야겠구나. 뭔 말인지 아시겠음? 그러면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알파, 알파고 여기가 베타, 베타면 y는 x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라는 거죠. y는 x. 이게 혹시 문제에서 알파랑 베타 중 뭐가 크다는 얘기가 없어? 없기는데 y는 베타, y는 우리가 나갔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알파, 베타, 감마가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겠네요. 이제 세 개의 합이 15단을 가지고 문제를 잘 푸시면 되겠죠.
그럼 먼저 식을 바꿔 적겠습니다. 식을 바꿔 적을게요. 저거 fx10 중에 여기 좌표가 베타 컴마 베타니까 ab라는 문자 쓰실 필요 없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베타 컴마 베타. 그리고 이 정도면 집착인데 이렇게 해보시면요, 요거 길이가 뭐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잖아.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여기 길이가 뭐가 돼야 돼? 루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셔야겠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있지. 그리고 여러분 혹시 제 느낌인데 이 2차 함수랑 요 무리함수랑 90도 회전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었어? 90도 회전시킨 거 아니에요? 맞죠? 90도 회전시킨 거 맞죠? 90도 회전시킨 거 맞죠? 그럼 우리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요 길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잖아. 그럼 요 길이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죠? 그럼 어떻게 알고 있어?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혹시 무리함수랑 2차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인 건 알아요? 네. 그럼 이 친구의 역함수를 구해보시면 이 친구 역함수 구해보시면 x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a인 거야. 이거 역함수? 네. 이걸로 범위로 쪽발라? 쪽발라? 범위는 있지. 범위는 있지. 범위는 a가 b보다 작다 나갔다고 버릴 거야. 더 빨라? 그러니까 이 녀석을 x로 되돌려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일단 양변에 b를 빼면 이렇게 되지. 제곱하면 x 마이너스 a 남지. 거기다 a 더하면 되죠. 그거를 x한테 b를 빼고 제곱한 다음에 a를 더하면 역함수예요. 네, 이것이 나중에 시간 남으면 그때 다시 할게. 자, 근데 얘랑 어차피 최고차항 계수가 부호만 다르고 1이냐 마이너냐만 하잖아. 그럼 그래프 걔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얘랑 얘는 폭이 똑같은 거 아니니? 그럼 그걸 뒤집으면 얘랑 얘도 폭은 똑같은 거 아닐까? 폭이 똑같으니까 시작점이랑 방향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90도만큼 돌린 거잖아. 그렇죠. 그래 저는 90도 돌린 거 모른다고 쳐. 그럼 이게 2차 함수라고 치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는 것까지 동의하고, 그럼 이동한 거 제곱 여기까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겠죠? 뭔가 이걸로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왜 1이죠? x 좌표가 알파가 저기 알파콤마 베타콤마 알파뿐만 알파 베타뿐만 베타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그럼 이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랑 같은 거네?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이네? 요거 1이네? 이거 다 1이네? 1, 1이네?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이니까 베타는 알파 플러스 1이고, 그럼 감마는 알파 플러스 2 뭐 이렇게 되겠네? 자, 요 길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 건 알겠지? 높이 차이가. 그럼 우리 요 길이가 이거 된다는 것까지도 알겠니? 이거 이동한 거 제곱해서 이렇게 되니까. 근데 요게 x좌표 몇이야? 요게 x좌표 몇이야? 그럼 요게 x좌표 차이를 요거랑 요거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요게 x좌표 차이가 그냥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 거지? 그럼 얘랑 같은 거지? 루트 씌워도 똑같은 숫자는 1이지. 그래서 이게 1이야. 그럼 정해졌죠? 얘가 몇입니까? 베타가 5죠? 왜? 너 또 왜? 베타가 5죠? 네가 말해줬잖아. 1이라며. 그럼 알파는
베타보다 1 작은 거잖아. 감마는 베타보다 1 큰 거잖아. 등차 수열이잖아. 그죠? 그럼 세 개 다 합쳐서 15니까 가운데 건 5죠? 알파는 4고 베타는 5고 감마는 6이죠? 4, 5, 6. 이 정도 하시면 문제 다 푼 거 맞지? 네. 아 재밌다 이거 20번 문제. 어렵다. 20번 문제 어렵다. 이 정도면 1 모의고사에 나왔으면 21번에 했었겠네. 제일 어려울 때. 근데 이거보다 21이 더 어렵다 이거지? 어려운 팀 오르기 꽤 많이 했어요. 꽤 뭐? 꽤 많이 헤맸어요. 아. A, P, Q가 어디 있어? 그냥 이미에서 아 이미의 점이야. 그냥 픽업 정해지는 무게 중심이 원점이 되도록 잡는 게 Q구나. 재밌겠다. 와 재밌겠다. 너무 흥미로워. 수학 최고. 수학 되게 재밌어. 웃지마. 가까스로 세뇌하는 중인데 웃지마 지금. 난 지금 진지해. 무게 중심의 좌표가 원점과 된다고. 무게 중심의 좌표가 원점과 된다고. 이거 뭐고요? 그럼 무게 중심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2대 1이 와야 되겠네. 이게 되네. 여러분 여기 이만큼 온 게 4,2면 여기 좌표는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정신 차려. 마이너스 1이죠? 그게 여기에 중점이고요. 그래서 기억해요. PQ 중점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다. 맞고. 니은 선분 A 다시 Q의 길이는 항상 일정하다. A 다시가 어디 있냐면 여기서 똑같은 길이만큼 더 간 여기가 A 다시거든요. A 다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점. 이때 이 길이가 항상 일정하다고. 이 길이가 항상 일정하다. 이게 일정하죠. 요거 고정돼 있고 요거 고정돼 있죠. 얘도 고정돼 있죠. 저것도 고정. 뭐가 고정돼 있어요?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아, 네, 뭐 그것도 고정돼 있죠. 이것도 고정돼 있나요? 이것도 고정돼 있죠. 그럼 Q라는 것은 무조건 이 녀석을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정해지겠네요. 그 길이와 이게 일정하냐?
그럼 얘와 얘는 일정한가요? 그건 아니죠. 얘가 안 일정하죠. 그럼 이걸 여기다가 대해서 대칭이동한 얘가 안 일정하겠죠? 네. 잠깐만. 합분이 일정하다.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봐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 시간 쓰고 바로 설명할 수 있겠다. 요 4분은 뭐예요? 부채꼴? 이 녀석을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여기에서 시작하는 요렇게 생긴 4분원 되는 거 알아요? 그쵸? 그때 그 4분원 위에 Q가 대칭 이동된 곳이 얘죠. P가 대칭 이동된 게 Q죠. 그럼 지금 요 길이를 물어보는 건 대칭 이동하기 전에 이 길이를 물어본 거네? 한 반지름이니까 일정하니까 쟤도 일정하겠죠. 까지 제 설명이 맞을까요? 그래서 니은도 항상 일정하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A'PQ의 넓이의 최대값 합치는 거야. A'PQ 그럼 뭔가 우리 방금 구한 요소인지 쓰면 뭐가 좀 쉬울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요건 좀 볼까요? 이렇게. 요거 그럼 형사되는 거잖아요. 요거. 그죠? 그럼 요점과 요점은 고정돼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얘를 여기로 보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맞죠? 네. 그때 넓이가 가장 커지게 만들어요. 넓이가 가장 크고 넓이가 가장 작게 만들어요. 그럼 평행사변형이니까 어차피 얘 넓이나 다 똑같지 않나? 네. 그래? 그러면 내가 요 넓이가 최대 최소가 되는 거 구하는 건 사실 요 넓이가 최대 최소 되는 거 구하는 거랑 똑같네? 네. 맞아? 맞네? 맞아? 그럼 얘를 밑변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높이가 최대가 되냐 최소가 되는 거냐 구하는 거네? 그럼 요 직선식 한번 볼까? 요 직선? 요거 직선식이 y는 2분의 1x 다시 쓰면 x 마이너스 2y는 0이겠네? 그럼 거기서 점직을 때리면 되는 건가? 접선으로 할까? 접선으로 접선하면 정직을 할 수 있어요. 잠깐만 점직을 쓸 것조차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 그럼 요 직선에다가 P가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가지고 높이를 구하는 거잖아. 제일 높이 클 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큰 거 아니야? 거기 김치 맞아? 다시 말해.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것까지는 동의했지. 그럼 밑변은 일정하지. 그럼 높이가 크면 되지. 그럼 여기서 수선을 발 내린 거잖아.
그 중에 여기에 수선으로 바뀔 때가 제일 크지 않아? 당연한 거지 않나? 그걸 바로 할 수 있어요. 반지름보다 큰 건 없으니까요. 이게 이렇게 쭉 더 있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원이고 나머지 원에서 수선을 발달된 건 반지름보다 작을 거 아니야. 반지름이 최대인 거 아니야. 그쵸? 반지름이 최대 길이인 거 맞죠? 그럼 최대 맥스 넓이는 얘 밑변 길이가 몇이지? 2루트? 아니 2루트.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루트 5 곱하기 루트 5. 요게 최대값이죠? 5루트 5. 그럼 최소 넓이는 이거 우리 그림상 여기라고 생각해도 될까? 너무 억지일까? 이게 더 작을 수도 그래? 이게 더 작은 거 맞지? 근데 이렇게 하면 어쨌든 이렇게 평행하게 그리면 안 돼가지고 저게 최대인 거 같아요. 기울기가 1보다 작으니까 이쪽일 수밖에 없지? 여기서 여기까지 점직 구하시면 되겠네? 결국에 점직해야 되니? 루트 5분의 마이너스 5 루트 5네?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루트 5 곱하기 루트 5일 때가 최소값. 그래서 최소는 5점. 그럼 두 개 곱하면 25루트 5니까 디귿 틀렸어요?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네. 설마 답은 디귿이 맞아요? 디귿 틀렸죠? 그럼 답은 2번이죠? 재밌다. 아, 되게 재밌네. 디귿이 틀린 게 디귿이 맞는 게 어떻게 뭐예요? 제가 기하고 그럼 좋지. 그림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이거 너무 재밌다. 원래 그거 알아? 내가 맞춤 문제 재밌는 문제야. 내가 오픈 문제는 이런 더러운 문제, 이런 느낌이고, 내가 맞춤 문제 재밌는 문제야. 요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기억에서 니은의 힌트를 얻고 니은에서 디귿의 힌트를 얻는 게 최신 유행이거든요. 최근 모의고사의 트렌드거든요. 아까 요 삼각형이 무게중심이 원점에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중선을 2대 1로 내분하니까 요점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것까지는 알겠어? 그리고 A 다시는 여기로 얘를 대칭시키는 거니까 그럼 1대 1대 2가 돼야 되겠네? 그럼 이 길이 똑같겠네? 그럼 제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제가 여기서 빨간색으로 찍은 점들은 절대로 좌표가 변하지 않는 점들이죠. 그리고 여기랑 여기는 길이가 똑같고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 P가 존재할 때 Q라는 건 어디냐면 이 P를 M에 대해서 반대편으로 대칭된 애를 Q라 그러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여기에 다른 P가 있으면 또 얘를 대칭돼서 여기로 보낼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대칭시키다 보면 이 4분원 전체가 대칭됐다고 볼 수 있을까? 그럼 요 4분원을 요 점에 대해서 이렇게 요 점을 콕 찍은 다음에 이렇게 180도 돌렸다고 치면 요 점은 요 반대편인 여기로 오실 거고요. 얘는 요 반대편인 여기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4분원이 만들어져요. 요렇게 요 A를 가지고 아닌가? 잠깐만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아닌 것 같아. A는 아닌 것 같아. A는 아닌 것 같고 A는 아닌 것 같고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건 내려가지 않을까요? 아니지. 여기서 요 4분원 꼭지점까지가 이 길이니까 똑같은 길이만큼 오지. 여기가 반드시 꼭지점이지. 요런 느낌이지. 반지름 길이가 5니까 여기서 1만큼은 좀 더 튀어나오겠지. 네.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4분원 전체를 요 M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P 맞은편 여기에 Q가 찍혀 있는 거예요. 이해되니?
근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4분원에다가 이렇게 그림에 표시를 해놨다고 쳐봐. 그리고 이거 뒤집으면 이 표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바뀌겠지. 근데 이게 반지름이잖아. 그럼 이 주황색 이름이 일정하겠네? 그럼 이거 뒤집으면 얘도 반지름이니까 얘도 일정하죠? 그래서 이 니은에서 AQ는 항상 일정하다. 또한 요거 풀다 보면 요렇게 이었을 때 이게 평사가 된다는 것도 짐작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죠. (5분) 남았는데 내가 5분 안에 29번이나 30번 둘 중에 하나를 못 풀 것 같아서 혹시 다음 교시에 맞춰야 될까? 뭔가 쉬었다 하죠. 쉬었다가 다음 교시 하기로 했어. 다음 주는 오는 건가? 혹시 있는 거 다음 주는 오는 거야? 아 이번 주. 네, 이번 이번 주 오는 거야. 너가 사격 중 핵인싸. 니네 사격 중에 니네 선배 중에 홍주가 모르겠지. 처음에 니네 보자마자 홍주가 알아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지 않냐? 어떻게 모르지? 졸라 신기하게 생겼는데 한 번 보면 잘 잊혀지지 않는 얼굴인데 왜 모르지? 어제 학원에 찾아왔거든요. 이 오빠가 작년에 영재고를 갔는데 남자일까? 보통 많이 그래요. 보통 이름 들으면 처음에 여자인 줄 알다가 남자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얼굴이 그 진짜 원 그 자체거든요. 원 그 자체인데 와 개잘 그렸다. 나 이거 애들한테 찍어서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영재고 갔는데 어제 찾아온 거야. 자기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했다고 방학식했다고 위로해 주려고. 영재고 많이 힘들지? 잘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네, 저 전교 1등 했어요. 그 영재 오브 영재 그 중에 짱 먹고 왔대요. 미친놈인가 봐. 지금 뒤질 것 같은데. 어떻게 알겠냐? 너 어떻게 알아?
영현. 그 영현 조명이 더 나더라고. 항상 이렇게 섹시한 자세로 문제를 풀어. 가만히 앉아서 풀어. 수업은 이게 상동세가 문제가 아니라 되게 독특하거든요. 시끄럽고 약간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또 사교성도 좋아가지고 모르는 애 붙잡고 너 수학 책 빼는지 알아요? 물어. 그래서 얘를 가르친 이후로 역대 약간 저런 뉘앙스가 한 명씩 존재해 왔어. 그래 네가 저러는 걔 맞아. 니네 학년의 쟤야. 너랑 좀 느낌이 비슷해. 저요? 근데 너랑의 차이는 넌 모르면 왜요라고 묻잖아. 얘는 모르면 지가 증명해. 뭐가 있을까요? 뭐 지가 궁금한 게 생기면 지가 혼자 계속 증명해. 일반화 시켜가지고. 선행 수업을 듣고 문제를 봤어요. 어? 선행 수업을 듣고 문제를 봤어요. 걔는 저희 학원에서 그 환준쌤이랑 하는 KM 같은 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여기서 니네처럼 그냥 선행만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차피 영재 보고 할 건데 선행 왜 했나 싶긴 한데 어쨌든 지가 재밌다고 했어요. 그거 합격하고 그만둬도 되는데도 꿋꿋이 12학년까지 하다 갔어요. 내가 걔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 니네 상유중학교에 니네 하나 아래 학년에 강옥진이라고 있어. 수석 입학하네. 걔도 얼마 전에 구주입에 다니다가 영재공강 준비한다고 나갔거든. 근데 내가 홍주아를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어. 그 학년 애들이 영재공학을 정말 많이 가서 막 준비를 할 거 아니야. KMO 수업도 듣고 뭐 이런 것도 배우고 저런 것도 배울 거 아니야. 영재고에서는 그런 애 별로 안 뽑고 싶거든. 제가 쟤 때문에 막 영재고 면접 질문이 뭐가 나왔는지 입시가 뭐가 나왔는지도 막 들었는데 생각보다 질문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니들도 충분히 답할 수 있을 정도로 해요. 그래요? 막 KMO를 배워야 알 수 있는 막 진짜 어려운 부등식, 뭐 기하, 공식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일반적인 걸 질문하는데 얘가 그걸 가지고 얼마나 생각해서 수학적 역량을 뽑아낼 수 있나? 뭐라 그래야 되지? 잘 트레이닝된 애를 고르는 게 아니라 약간 순수한 그 뭐랄까 옥석 같은 걸 찾고 싶어 한다는 느낌? 그래서 쟤도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쟤는 그런 지식 하나도 없는데. 일반적인 게 뭐라 해? 뭐야? 뭐 그냥 정규 과정 이거. 영재고의 문제는 아니었는데 과거 문제는 그랬어요. 외심의 정의를 말하시. 뭐 이런 걸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 알아요. 자, 다음 거 봅시다. 다음 주부터 중학교 1학년 애가 한 명 되는 수업해야 되는데 상민쌤이 지금까지 하다가 다음 주부터 나한테 넘겼어. 3중 1학년인데 너무 잘해서 같은 학년에는 걔가 갈 많이 없어. 그래서 걔 한 명만 따로 수업을 하는 거야. 다음 주부터 내가 처음에 나한테 계속 추라이 나한테 하는 거야. 얘가 진짜 똑똑해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쉬운데? 막 하다가 슬킷해서 물어봤지. 애가 어떤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 한마디만 던졌어. 홍주와 같은 느낌? 내가 무슨 홍주와 수직가도 아니야. 이게 보시죠, 중일자리. 너무 잘해서
한창용 팀장님이 1대1로 수업해주고 지금부터 나랑 1대1로 수업해요. 근데 여러분의 학원을 일주일에 4번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수강료가 한 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걔는 학원을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하거든요. 26만 원 내고 1대1로 수업 받아요. 엄청나겠어요. 창민쌤이나 나랑 1대1로 수업하려면 근데 진짜 감사한 줄 알아야 돼. 감사한 줄. 너 창민쌤이랑 1대1로 일주일에 2번 수업하려면 그게 얼마인지 알아? 어쩔 수 없이 시키면 하는 거지. 내가 무슨 힘이 있든 시키는 거지. 어디 배워요? 걔 수1 끝나가요. 이제 수2 해야 돼. 와. 그래서 걔 그럼 앞으로도 계속 혼자 1대1로 수업할 거냐 했더니 이번 시즌인가 이번 겨울까지만 그렇게 하고 그 이후로는 한 학년 위에 반에 넣어버릴 거예요. 중2인데 중3이랑 수업하는 거죠. 멋지죠? 자, 29번 문제 보시면 x1, y1이라고 하는 좌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을까 모르겠네요. x1, y1이라는 점이 위치하는 원은 이 원 위에 존재한다는 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좌표만 대칭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원 자체를 y는 x에다가 대칭 이동해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원 위에서 P가 이렇게 돌고 있었는데 이거를 대칭 이동한 애가 절로 보내려면 이 원을 절로 보내면 이 위에 돌면서 얘가 존재한다는 거죠. 같은 원리로 생각하면 x2, y2는 x2, y2는 x-6 k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 요 위에 있겠죠? K가 양수인가 그런 말은 없네요. 근데 우린 여기서 재밌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 원이 이렇게 하나 있어. 그럼 내가 여기 위에 임의로 이렇게 점두배를 잡아서 이렇게 이은 다음에 기울기를 만들어 보는 거잖아. 만약 제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했으면 음수인 기울기가 나왔겠죠. 근데 거기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구한 기울기 중에 가장 작은 게 0이고 가장 크면 3분의 4래. 그럼 우리는 요 원 두 개를 상상하실 수가 있어요. 원이 어떻게 놓여 있을까요? 원 두 개가 이렇게 놓여 있어야 된다는 거 이해되고. 이게 y는 0이고 요게 y는 y가 아니지. 이거 기울기가. 이게 기울기가 0이고 이거 기울기가 3분의 4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원 두 개가 존재해야지만 이 원 위에 있는 두 개 가지고 기울기 만들었을 때 무조건 기울기가 그거 두 개 사이로 나오겠지. 왜 다 힘들어? 왜 다 눈 감고 있어? 뭔 일 있어? 그러면 요 둘 중에 첫 번째 줄에 있는 애가 얘일까 얘일까? Y가 아주 당연히 얘겠죠? 얘는 원의 중심좌표 Y좌표가 0이고 얘는 6이니까 얘가 조금이라도 높이 있겠죠? 그럼 여기가 중심좌표가 0,6이고요. 얘가 중심좌표가 K 플러스 6,0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가 하는 거지? 그럼 여기 길이 R이고요. 여기도 발찌름 길이 R이니까 0이라는 높이에서 R 올라가고 R 올라가면 6이 되는 거죠? 그럼 R은 몇이에요? R은 3이고.
왠지 뭔지 알 것 같아.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일 때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 반박공식 이거 어떻게 구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니까 코사인은 5분의 3이죠? 5분의 3이죠? 5분의 3이니까 5분의 8, 5분의 2, 4분의 1, 탄젠트 2분의 세타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저 중에 양수인 것만 찾자. 그럼 요게 2분의 1이니까 요 녀석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거거든? 그럼 얘랑 2대 1이어야 되죠? 요 길이 몇이야? 요 길이 6. 요 길이도 6이겠죠? 그럼 K 값은 몇이니? 마이너스 18. 맞지? K는 마이너스 18. 봐봐, 이런데 이 점을 괜히 배웠어? 아니야. 그거 니들이 쓰기 다르냐. 개인적으로 저는 수상에서 이런 직선의 방정식 원쪽 이렇게 좌표평면의 기울기 얘기할 때 탄젠트 반각 배각 공식 알고 있으면 진짜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안 쓰려면 여러분 저기서 또 함수 뭐 잡아가지고 점직 써가지고 뭐 이런 거 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깔끔하다. 어? 함수구에서 하는 거 이렇게 하시는 게 요점 좌표가 노란 점이 요 중심이랑 요 중심의 중간에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어? 그럼 얘 좌표가 몇이냐면 2분의 k 플러스 6,3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기울기는 3분의 4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거 직선식을 구할 수 있죠. 요거 직선식을 구해 보시면 y는 3분의 4에 x 빼기 2분의 k 플러스 6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노란 직선이 이거랑 0,6 요거 점직되는 게 3이다 라고 식 세우시면 나와요. 어디 교대인데 어디 교대 그 합격하려면 최저 등급선 있잖아요. 최저 등급이 7등급이었대요. 7등급. 예? 교대. 적어도 제 또래만 하더라도 교대라는 게 잠깐만 여러분 교대 나오면 뭐 되는 건지 알아요?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거잖아. 교대는 정말 인기 대학이었거든요. 인기 학과고 약간 조금 지금 하면 남녀 차별적인 발언이지만 그 당시 특히 남자보다도 여자 쪽에서 가장 선호하는 배우자의 직업 했을 때 선생님이 보통 1순위로 나오곤 했으니까 여자들 중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인 여자 직업 안정적이고 공무원이고 뭐 또 왜 약간 초등학교 선생님이면 자상하고 애기들 잘 봐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었는데 항상 등급 컷이 높았거든요.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왜 갑자기 확 떨어지고? 쌤 여자친구 어머니가 나한테 장모님이지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거든. 아직도 수업을 하셔. 그럼 그 나이 많으신 분부터 지금 얼마 전에 교대를 졸업한 학생까지가 모두 선생님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선생님이 얼마나 못했어.
나날이 출산율이 줄어든다고 뉴스에 맨날 나오지. 지방의 학교는 다 소멸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생각해봐. 교대 나와가지고 어쨌든 전교사 자격증 얻었어. 근데 너 저기 경상북도 무슨 면에 있는 전교생 3명짜리 초등학교 가서 수업하고 싶어? 다 사람들이 그런 데 안 갈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울 안에, 서울 경기 지역 안에 존재하는 교사의 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가면 이제 문제가 아주 크게 발생해. 교대를 가, 졸업을 해. 나오면 선생님이 못 돼. 자리가 필요 없대. 근데 이제 아무나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도 몇 년 전 아니다. 작년에 어떤 여자애가 학교에 3중 여자애였는데 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발표하라는 거야. 근데 장래 희망 발표하는데 뭐라고 적었는지 알아? 수학학원 선생님이라고 적었어. 왜? 라고 학교 선생님이 되물어봤지. 사유가 뭐냐고. 멋있어서 그래. 물론 또 날 보고 그런 생각을 했겠다는 건 알아. 아는데 그래서 제가 걔 불러다가 진짜 진지하게 1시간 동안 선생님 하면 안 된다고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선생님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의 비율 거의 못 봤어요. 혹시 있어요? 선생님 되고 싶다? 근데 선생님이라는 게 니들 나이 때 니들이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어른들의 직업이 다 선생님이잖아. 니들이 선생님 말고 다른 어른들을 누굴 봐? 만나면 이상한 거 아니야? 저 44살의 회사원 아저씨랑 항상 자주 만나요. 이상하잖아 이거. 그러니까 가장 자주 접하는 직업이니까 익숙하고 나중에 뭔가 그리고 선생님 중에 나보다 어쨌든 지식이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니까 실제로 그렇지도 않아요. 아닌데 그러니까 뭐 멋있어 보일 수도 있겠지. 안타깝다. 이렇게 재밌는 직업을 니네는 못하고 개꿀 재밌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부터 알아 수업해야 되는데 기사 수업할까? 소리를 할까? 우리나라에 항상 무신보다 문신을 더 우대하는 그런 경조가 있었잖아. 돈 쓰는 일은 천하다. 이런 쪽이 없었다.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 지금도 환경미화원과 의사를 떠올리면 근데 의사는 나름 좀 몸쓰긴 하는데 변호사를 떠올리면 보통 변호사가 더 와 하고 쳐주잖아. 근데 내 생각에 10년, 20년 지나면 어차피 머리 쓰고 하는 일은 다 AI가 해줄 텐데 몸 쓰는 일도 인터넷도 로봇이 할 것 같기는 하고. 근데 그래서 요새 그런 얘기 난 인터넷에서 되게 많이 보는데 막 여러 번이 봤을 때 힘든 일 하시는 분들 있잖아. 막 집에 막힌 하수구 배관 뚫어주시는 이런 분들 당연히 냄새나고 막 덥고 이렇게 그냥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안 하려 한대. 해서 수요는 많고 할 사람은 없으니까 굉장히 그런 사람들 돈 많이 버네. 니네 지금 왜 공부하냐? 지금 하수도 넣고 지금 물론 그렇진 않아. 물론 그렇진 않은데 그런 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공부라는 걸 잘해서 나쁠 거는 진짜 단 한 가지도 없어. 공부를 잘해서 손해봤다는 사람은 내가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긴 한데 그래 일단 니네가 장래에 무슨 일을 하든 일단 공부는 잘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조카나 여러분들의 자식 낳을 때쯤이면 정말로 공부랑은 상관없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도 AI가 다 해준다 해도 누군가는 AI를 고쳐줘야 되고 누군가는 새로운 AI를 개발해야 되잖아. 그것도 지들끼리 알아서 하나? 지들끼리 다 알아서 개발하나? 그럴 수도 있긴. 지금 뉴스에서 워낙 막 AI 4차 혁명, 4차 산업혁명 떠드니까 무서워 보이잖아. 근데 여러분 실제로 지금 현재 AI 보면 되게 멍청하다.
뭐 지금 말로는 뭐 학습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한다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AI는 그냥 검색 기능 빠른 검색 엔진 같아. 뭐 물어보면 빠르게 지금 검색해가지고 그냥 짜집어서 대답밖에 안 해주는 거야. 어제도 제가 게임 아이디를 하나 만들려고 챗GPT를 켠 다음에 챗GPT야 게임 아이디 하나 만들어줘 이랬거든. 하나만 알려줘 그랬거든. 한 3분 동안 뺑글뺑글 돌아가다가 오류 떴어. 아직까지 게임 아이디 하나 못 지어준단 말이야. 한 번씩 몇 번씩 로딩되는 거 모르겠죠. 저 만약에 오늘 고이과 설명 다 못하면 오늘 숙제는 하나만 내주는 건 어떨까? 표정이 너무 밝아지네요. 그렇군요. 제가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자, 윗줄에 있는 유리함수 보시면 점근선이 x는 1일 거고요. 세로 점근선은 가로 점근선은 x는 2겠죠. y는 2죠. 그리고 a가 1보다 작은 숫자니까 요 위에 존재하는 게 양수라서 이쪽과 이쪽을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런 느낌으로. 작게 그려. 근데 얘를 아니지. 이거 좀 더 정확히 그리자. 여기다가 0 대입하시면 a-1 플러스 2잖아. 그럼 a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어쨌든 이건 양수죠. 그럼 얘 0, y 잡힌 여기 양수 지나겠죠. 네, 이게 양수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봅니다. 어쨌든 x가 a보다 작을 때는 요 유리함수를 따라서 a까지 그리다가 여기서 이제 2차 함수로 갈아타는 거죠. 이때 모든 다음 조건에 만족하도록 하는 순서상을 구하죠.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2일 때의 높이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만약에 내가 함수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2차 함수로 이렇게 바뀐다고 치면 마이너스 2일 때의 높이보다 분명 더 낮은 곳이 존재하죠.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 은근 알려준 거 아닌가? 이게 어디서 바뀌어?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가 바뀌지 않을까? 그렇지. 그 전에 바뀌었다가 2차함수 전에 마이너스 2가 적을 수도 있지. 그 전에 바뀔 수도 있죠. 그럼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함수가 그럼 바뀌어. 아니지. 그럼 얘가 a에서 바뀌어. 여기 a에서 바뀌고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어. 그럼 여기 값보다는 항상 높다는 건 2차 함수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건가? x는 a랑 x는 0 넣었을 때 2이 그러니까 얘가 대칭축이 항상 어디여야 되냐면 요 점 바뀐 높이랑 요 y 절편 높이랑 같아야 돼요. 여기 통과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 이게 높이가 1이어야 돼요. 여기까지 맞아요? 그리고 나조건 뭐가? 절대값 씌우면 저 좀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이런 거 보면 접어 올리는 게 2랑 만난다는 거의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 있으면 되게 편해요. 접어 올리지 말고 fx가 뿔만 2랑 만나도 되거든요. 뿔만 2랑 만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래요. 그럼 지금 보시면 얘가 이렇게 점근선 따라오다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면 y는 2랑 한 번 만나죠. 그럼 마이너스 2랑도 한 번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여기 마이너스 2를 한번 찍고 오셔야겠네. y는 마이너스 2를 이렇게 한번 찍고 오셔야겠네. 그럼 그래프가 요 딱으로 생기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시작해보자. 몇 가지 찾아볼게. 요 점과 요 y절편은 높이가 같아야 되고 둘 다 1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얘 y절편이 1이라서. 그럼 쟤도 a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이거 원래 1이네. 원래 1이 아니면 구해서 구해가지고. 그럼 얘 꼭지점이나 보자. 얘 꼭지점 구해보시면 이거 표시는 바꾸기 싫은데. 전체 제곱. 마이너스가 A랑 0 절반. 마이너스 2가 A랑 0 절반이니까. 2 마이너스 2. 얘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구나. 그럼 얘 12. 이거네? 전개해가지고 쟤랑 비교한 다음에 A랑 B 찾아주시면 끝나겠네? 전개해보시면 bx제곱 플러스 4bx 플러스 4b 마이너스 2고 근데 요 녀석이 상수항 1이랑 같아야 되니까 b는 4분의 3이고 4분의 3이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럼 얘 개수가 3이고 얘가 그럼 a는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근데 답이 하나가 아니야. 이거 말고 또 있어. 이거 말고 답이 또 있어. 시험점표가 마이너스 2분의 0을 지나가면서 더 내려가면 마이너스 1만 그럼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여기 하는 게 아니고 꼭지점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 그쵸. 연하시랑 이랑 마이너스 이거 말고 하나 보였지. 이거 말고 다른 그림이 뭐 있어? A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0을 지나가면서 A 자체가 마이너스 2라고? fx 밑에 식이 이차함수가 제 이차함수가 마이너스 2분의 0을 지나가면서 내려가면 어차피 절대값이면 꺾이니까 그거는 해결 수 있잖아. 마이너스 2보다. 근데 이거는 절대값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F 지금 그 절대값을 안 하고 있잖아. 잠깐만. 이게 꼭 굳이 연속 함수여야 해? 연속 함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애초에 x는 a에서도 연속. 그래. 연속 함수이긴 하네. 이가 연속. 위로 가자고? 천재인데. 너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얘가 이렇게 쭉 오다가 a, 1까지 넣은 다음에 잠깐만 위로 가자고? 그럼 마이너스 2가 가장 낮은 값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이 돼야 되는데 위로 그렇게 하면 두분이 돼.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면 A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라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야. 그럼 a까지는 따라와야 되니까 a에다가 마이너스 2는 뭔가? 사실 A 그래도 1 나오네. 마이너스 2,1까지 이렇게 왔다가 얘가 그럼 0,1 이렇게 지나가고 위로 볼록한 애가 이렇게 지나갔다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안 돼. 이러면 음수 쪽에서 마이너스 2일 때가 가장 낮은 값인 것 같죠? 그림이 되시겠네요. 그럼 이 이차함수 꼭지점은 마이너스 1,2가 꼭지점이니까 똑같이 보여지면 A값, B값 하나 나오겠다. 아이고 어렵다 이거. 여러분 숙제부터. 끝냈어. 그럼 신기하네. 자, 11월 거 21번 펴보세요. 11월 거 21번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상상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등차 수열을 그래프로 그린다는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오, 좋은 말 했어. 여러분 등차 수열은요 일반적으로 식을 이렇게 했죠. 뭐 예를 들어 3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등차 수열 식이. 저기서 an을 y로 바꾸고 저기는 그냥 n은 x로 바꾸면 우리 요건 1차 함수인 거죠.
해서 등차 수열과 임차 함수는 굉장히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슷해요, 비슷해. 그럼 저 1차 함수 그려보면 기울기 3의 y1이고 이렇게 생긴 1차 함수인 거잖아. 그럼 이 등차 수열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저 1차 함수를 위해서 내가 점만 찍게요. 점만 1, 2, 3, 4, 5 이런 식으로 점만 찍어서 남으면 이게 등차 수열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 점의 높이들 있죠? 요 길이들이 각 항의 값이 되는 거죠. 저 등차 수열 첫 번째 항 몇이야? 1, 2, 4 되잖아. 근데 요 점 좌표가 1,4니까 요 길이가 4가 되는 거죠. 같은 얘기 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등차 수열의 합 있잖아요. 등차 수열의 합. 얘는 항상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알아요? 등차 수열이 n에 관한 1차식이라면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이 나와요. 상수항이 나와요.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은 또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2차 함수랑 비슷한 거죠. 등차 수열의 합은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머리에 인지하고 계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시작해 볼게요. 21번 봐봐. 21번 문제의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 n번째 항의 절대값과 n 플러스 2번째 항의 절대값이 같대. 그럼 제가 두 가지 상황을 좀 가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상황은 이런 상황인 거예요. n 앞에 2가 곱해져 있어요? 저 2가 곱해져 있거든요. 두 개의 절대값. 그럼 저희가 두 가지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얘랑 부호가 똑같을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m일 때 이렇게 찍혀 있었다면 m 플러스 2가 얘 절반 높이 되는 곳에 이렇게 찍혀 있는 거죠. 그러면 m 플러스 2일 때 값보다 m일 때의 값은 2배 크다. 이게 말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거 생각할 수 있어요? m일 때 이렇게 찍혀 있었으면 m 플러스 2가 어디 찍혀 있는 거야? 반대 부호이면서 절반 길이 되는데 찍혀 있는 거죠? 그럼 어차피 절대값이었을 때 2배 되는 건 맞잖아. 그럼 그때 m 플러스 1번째는 얘는 항상 등차 수열이니까 이 녀석의 한 가운데 찍혀 있어야겠지? 그럼 요 녀석은 얘랑 중간이니까 이렇게 이으셨을 때 한 요쯤에 찍혀 있어야겠지? 맞아요. 예시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요 길이가 만약에 세모라고 한다면 요 길이는 2배가 돼야 되니까 2세모가 될 거고,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그 가운데 값이니까 2분의 3세모가 돼야 되는 거죠. 2분의 3세모. 세 개의 값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요 상황에서는 뭘까요? 만약에 이걸 제가 네모라고 부른다면 여기는 2네모인 거죠? 그때 요 값은 2네모와 마이너스 네모의 중간이니까 몇이겠어요? 여기는 2분의 1네모가 된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제 왼쪽 상황 좀 풀어보자. 야, 이 세모가 AM이야. 요게 AM이고, 요게 AM 플러스 1이고, 요게 AM 플러스 2야. 그럼 셋 다 양수잖아. 그럼 질문, SM이 클까? SM 플러스 1이 클까? SM 플러스 2가 클까? SM 플러스 2. 그쵸? 계속 양수만 더하고 있는 거니까 SM 플러스 2가 가장 크겠죠? 이 녀석이 가장 큰 거고, 뭐가 제일 작은 거야? SM이 가장 작은 거죠? 그럼 문제에서 가장 큰 게 160이고 가장 작은 게 450이다 했으니까 얘가 460인 거죠? 얘가 450인 거죠?
그럼 얘네 둘을 빼보면 SM 플러스 2와 SM은 몇 만큼 차이나? 얘네 둘만큼 차이 나는 거죠. 계산하면 2분의 5세모만큼 차이 나는데 그게 계산 결과값이 10인 거지. 그럼 세모는? 세모는 4. 세모가 4니까 얘가 실제로는 8이죠. 8. 얘가 실제로는 8이고 얘는 실제로는 4면 6이고 얘는 4네. 그럼 요 등차수열은 공차가 몇 자리야? 공차는 마이너스 1자리죠. 공차는 마이너스 1자리. 여기까지 해석하실 수 있겠네요. 그럼 계산 좀 해봐요. n번째 항이 8이 나오려면 첫 번째 항은 몇이어야 됐을까?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마이너스 1을 n-1개 더해서 8이 되는 거잖니? 그럼 계산하면 a는 넘기면 2m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어렵스? 괜찮습? 여러분 그럼 이제 공차도 알아, 초항도 알아. 그럼 이제 뭐 계산하면 되냐면 요 SM이 450이다라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등차수열을 확보하는 공식 기억나요? 2분의 처음 거랑 마지막 거 더하는 거죠? 처음 항이 이거고요. 마지막 항은 n번째까지 더하는데 n번째가 8이죠? 그럼 2개 더하면 2n 플러스 14에다가 항의 개수는 몇 개? n개. 요게 450이다. 이렇게 놓고 푸시는 겁니다. 2차 방정식 인수분해에서 구해보시면 m이 몇 나오냐면 m이 18 나와요. m이 18. 그러므로 첫 번째 항은 36대 6도 하니까 42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힌트까지만 드릴게요. 그럼 SM이랑 SM 플러스 1이랑 SM 플러스 2 세 개 중에 누가 제일 크게 됩니까? 양수까지 넣은 게 제일 큰 거니까 얘까지 더할 때가 제일 큰 거죠? 이게 제일 크니까 이게 460이고요. 그럼 누가 제일 작겠니? 그럼 생각해봐. 여기까지 더한 애가 있어. 근데 거기서 얘는 2분의 1 n만큼 커졌다가 그 다음에 n만큼 다시 작아지는 거잖아. 그럼 누가 제일 작아? 합이? 얘가 제일 작은 거죠? 플러스 2가 제일 작으니까 이게 4. 이렇게 되겠죠? 그 이유에서는 똑같이 한번 더 하시면 못 푸신 분들은 지금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해보시면 맞습니다. 진짜 내가 잘생겼으면 삶이 얼마나 편했을까? 요새 잘생긴 연예인 누구 있어? 아직도 차은우야. 대명사 같은 거네. 네? 엄청나게 자세히 내가 키가 180세, 185에 얼굴이 차은우였으면 삶이 얼마나 편했을까? 강의력이 필요해. 얼굴이 강의력이지. 얼굴만 봐도 집중이 잘 되고. 근데 엄청나게 잘생긴 거 아니면 물론 좀 못하겠을 것 같죠. 사람들 편해. 저는 약간 그게 좀 근데 반대로 그런 것도 좀 있어. 자주 보잖아. 그러면 적응.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거 봤어. 빠니보틀이랑 벽치구가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거 보면 대한민국 외모지상주의가 아니야. 처음에 벽치구 봤을 때 진짜 못생겼다 생각했는데 자꾸 보니 귀엽다. 혹시 벽치구 알아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요새 뭐 TV 나오니까 우리 엄마가 알잖아. 저 계산해 보시면 네모가 10 나와요. 네모가.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15가 공차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항 계산해 보시면 110 나와요. 모든 첫 번째 항의 합이니까 구해놓은 거라고 하시면 정답은 3번 되시면 돼요. (30번) 문제를 풀어보자.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 숙제를 하시면서 이 문제를 얼마나 공부를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와 이거 계속 안 나와가지고. 유민아 30번 풀어라.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생각만 좀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얘는 A에서 연속합니다. 대입해 보시면 둘이 같은 날 나와요. 그렇죠? A보다 작을 때는 올라가는 모양의 함수니까 요걸 가다가 A에서 끊어 이 말이잖아. 그러면 얘는 점근선이 있어요. 얘 점근선. 얘 점근선이 어디예요? 2의 마이너스 A 제곱 얘 점근선이 2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얘는 감소함수잖아. A에서 갈아탄 다음에 감소함수로 다시 내려오지. 그럼 얘도 점근선이 있어요. 얘 점근선이 어디예요? 2의 A제곱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질문. 이게 클 것 같아요? 이게 클 것 같아요? 뒤에 후자 후자가 더 크시다는 걸 알겠어요? 왜?
A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 A가 양수를 넣으면 이게 더 커. 그치? 그러면 이 fx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근선에서 시작해서 증가하다가 감소함수로 갈아탄 다음에 이렇게 끝나는 함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 왼쪽에 있는 요 정근선보다 오른쪽에 있는 요 정근선이 더 크셔야 돼요. 기본적인 골조는 이해되세요? 요 갈아타는 요 지점의 값이 a, 2의 a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 여기다가 a 보면 근데 이 녀석 봐봐. 이 좌표 어디서 많이 익숙하지 않아? 쌍술 평균, 기하 평균이죠? 그럼 얘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 보라색은? 이 보라색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즉, 요 뾰족한 요 꼭지점이 x축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실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근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 점점 a 값을 키우면 어떻게 돼요? 내가 a 값에 큰 값을 집어넣으면 얘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점점 마이너스. 크지? 커지죠? 작아지죠? 작아지죠? 얘는요? 얘는 커지죠? 얘는? 얘는요? 얘도 높아지죠? 얘 큰 걸 넣으면? 그죠? 그럼 약간 큰 걸 넣을수록 얘는 조금 더 낮은 데서 시작했다가 더 높은 데서 가서 이렇게 더 높은 데서 끝나는 이런 느낌 그래프인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요걸 이제 x축이랑 같이 놓고 볼 건데 x축. 만약에 제가 a 값에 정말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 내가 a의 1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a의 1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이게 음수가 나와. 그럼 어떤 느낌의 그래프가 나오냐면 얘가 이렇게 찍고 왔다가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때 우리는 뭘 찾을 거냐면 fx의 절대값 시운 애가 k랑 만나는 곳을 살필 건데 제가 아까 이 문제 때문에 그 얘기한 거예요. 절대값 fx가 k가 되도록 하는 k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fx가 뿔마 k를 두 개 그으신 다음에 걔랑 만나는 게 서로 다른 두 개에서 만난다고 하는 k로 사는 게 나아요.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예를 들어 제가 k를 조그맣게 그려보시면 플러스 k 하나 마이너스 k 하나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럼 4번 만나. 2번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요 뼈쪽 지나고 요 아래로 지나가게 그으시면 되는 거죠. 뿔마 K가. 이거 말고 다른 데 또 그릴 수 있어요. 근데 혹시 이거는 알 수 있을까요? 네. 아, 아니요. 사실 이 그림 말고 양수 쪽 그림 보시면 양수 쪽 그림 먼저 그려줄게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 그럼 그림을 할게. 그림을 할게. 여기가 2의 a제곱 마이너스 2 여기가 2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5 여기가 2의 a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지금 k를 제가 이렇게 벌리면서 그려봤을 때 요만큼 딱 벌렸을 때 말고 더 벌리면 한 번 만나죠. 그러다가 더 벌리면 안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2번 만나게 하는 k 값은 오직 여기 하나밖에 못 그리겠네요. 그럼 이게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 양수 k는 오직 하나만 그릴 수 있다. 하나만 찾을 수 있다. 딱 이 상황인 거죠. 그럼 요게 는 k는 되지. 잠깐만. 이렇게 그려지면 k가 하나 아니잖아. 이 주황색 두 개가 얘가 점근선이랑 일치해야지만 K가 하나만 그릴 수 있지 않니? 그렇죠. 그러다 뒤에가 두 개야. 굳이인가? 굳이인가?
이제 왼쪽에 어떻게 계속 다시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만약에 A가 충분히 크다면 이게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런 K 값이 하나만 존재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 이렇게 꿀맛 K 골라서 들었을 때 두 번 만나죠. 조금 더 벌려서 이렇게 해도 두 번 만나죠. 그러니까 이미 K가 여러 개 되죠. 그럼 요 그림은 탈락이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요 점근선이 얘랑 거리가 떨어지잖아? 그럼 K가 여러 개밖에 나올 수가 없어. 그럼 K가 하나 나오려면 반드시 그림이 어때야 돼? 요 점근선이 0으로 수렴해야지만 제가 양수 K를 벌려서 그렸을 때 무조건 두 개 만나는 거죠. 그럼 요 점근선이 얘인데 이게 는 0으로 간다 라는 뜻은 A가 몇일 때라는 게 A가 1일 때인 거죠. 네? 이게 0으로 수렴하면 이 함수랑 두 번 만날 수 있는 K를 반드시 여기 하나, 요쪽에 하나만 그리셔. 네. 근데 이 확인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게 중근선 해봐야 되긴 하죠. 확인해볼까요? 여기가 1, A에다가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여기 K가 2분의 1인 거죠. 그럼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그려지겠죠. 왼쪽 점근선 보세요. 왼쪽 점근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몇 나와? 왼쪽 점근선 마이너스 2분의 3이 점근선이거든요. 그러면 딱 두 번 만난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A가 1일 때. 해서 A가 1인 게 가능하고요. A가 막 1인 게 가능하고요. 이제 U는 말 맞다나 요것보다 이제 조금씩 내려가면 돼요. 조금씩 내려가면 K를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었을 때가 돼.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도 되는데 마지막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리면 그게 언제냐면 요쪽 올라온 거랑 요쪽 점근선이랑 요게 같을 때예요. 요게 마지막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내려오시면 그림이 이상해지죠. 이거보다 얘가 더 내려오게 되면 이쪽은 물론 더 내려가려면 비교할 게 없죠. 이쪽보다 더 내려오게 되면 두 번 만나게 그릴 수 있는 K가 없네요. 아니죠. 많아서 문제인 거죠. 이렇게 그려도 두 번 만나고 좀 더 벌려서 이렇게 그려도 두 번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요 봉우리 높이가 요 폭보다 더 작아지면 안 돼요. 최하로 내려오는 게 이 순간이거든요. 그럼 요 순간 계산해 보시면 요점 높이가 2의 a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고요. 여기 점근선은 2의 a제곱 마이너스 2인데 얘랑 얘랑 두 개 더해서 0 대셔야 되죠? 절대값이 같으니까 두 개 더해보시면 2 곱하기 2의 a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돼야 되고 치환한 다음에 2차 방정식 풀면 되는데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그렇게 되나? 그럼 x는 2분의 2 풀마 루트 이것도 2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근데 x가 당연히 그 뭐냐 근데 이거 애초에 범위로 했는데 범위가 있긴 있어야겠다. 근데 이거는 쟤보다 내려왔으니까 a 값이 1보다 더 작은 상황이잖아. 그죠? 그럼 요 중에 1보다 작은 건 누구 있어요? 또 두 달고 있잖아요. 잠깐만. 이게 A는 값이죠. 네, 이게 저게 이게 이제 근데 이게 A 제곱에 저게 1을 계산해서 1 초과해서 이게 a제곱이 이거고 양의 실수 a니까 이게 1보다는 커야 되거든요. a가 양수면 이게 0보다는 큰 거잖아요. 1보다는 큰 거잖아요. 그래서 저 중에 1보다 큰 건 누구야? 플러스는. 그럼 결론 a는 로그 2의 2분의 플러스 t 이게 a죠. 이게 최소가 저게 최대가. 해석이 대단하시고 뭐랄까 가만히 풀어서 이렇게 뭔가 설명이 그치? 이게
G라는 함수는 B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오니까 G가 A인 거지. 이 상황에서 보자면 지금 이제 A 구해야 하는 게 A가 아마 1일 거야. B는 G단이 4로 갔으니까 G단이 4가 B가 4인 거잖아. B가 4가 나오려면 원래 함수에는 뭘 집어넣어야 4가 나오죠? 이 함수는 뭘 집어넣어야 4가 나와? 1 집어넣으면 다 나오잖아. 아니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다 나오지. 그래서 A가 1인 상황에서 우리가 요거를 여기 4를 넣었었죠. G사가 1부터 1.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안녕히 가세요. 모레 보자. 왜? 모레 보자.
보자. 뭐래요? 내일 모레 숙제 해오는 거 보자고. 아, 네.